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말하고 글 쓰는 허나영입니다. 부산문화회관 BCC 채널 미술사에도 공식이 있다. 세 번째 시간은요, 중세예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술사에서 중세라고 하면요, 암흑의 라고 일컫습니다. 그 이유는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의 맥이 끊기고 문화적으로 암흑이 드리웠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로마라고 했던 거대한 제국이 5세기경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무너지게 되고,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게르만 민족은 여러 국가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국가들은 지금 현재 서유럽의 국가들의 초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형성된 중세의 국가들은요, 고대 로마 시기에 공인이 되었던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봉건 사회라고 하는 중세의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봉건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귀족과 왕들은 신권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거대한 제국을 갖고 있기보다는 작은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유럽을 통괄할 수 있는 교황 같은 경우에는 신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나 귀족은 자신의 성이나 혹은 저택을 짓는 것보다는 어떤 한 사회나 도시의 중심이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당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것이 중세의 고딕 건축이고요. 이 고딕 성당들은 어떠한 하나의 지역의 중심적인 공간이자 신앙심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만한 성당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당 잘 아시죠? 네, 노트르담 대성당 혹은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불리는 이 성당인데요. 노트르담이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대성당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트르담 드 파리라고 한다면 파리를 에 있는 대성당, 즉 파리의 중심이 되는 성당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다 보니 당연히 좀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졌겠죠. 더불어서 고딕 성당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에 보존 작업을 하다가 윗부분의 목조 건축 부분이 화재가 나서요. 조금 지금 현재는 볼 수 없긴 하지만 원래의 모습을 한번 들여보시면요. 가운데에는 목조로 된 높은 첨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 입구에는 2개의 높은 탑이 있습니다. 이 탑 중 하나는 종탑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에 나오는 콰지모토가 바로 종직이죠. 네, 콰지모토가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딕 성당의 특성은 굉장히 높은 건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짐작이 좀 되시지 않나요? 조금 더 하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담긴 거죠. 더불어서 이러한 고딕 성당들의 특성은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공통적인 또 특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도면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 복도 부분을 연결을 해보면요, 바로 라틴 십자가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건축물을 지은 인간들이 하늘에 봉사를 하겠다라는 의미죠. 더불어서 신도들이 성당에 들어갔을 때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역시도 설치가 되게 됩니다. 또한 돌로서 굉장히 높은 건축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 공법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노트르담 대성당 지붕에서 찍은 이 모습을 보면요, 약간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구조물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중부벽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구조물은요, 이렇게 돌로 쌓아서 최대한 얇고 높게 쌓아 올린 벽을 밖에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뎌지는 만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성당 안에 있을 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내부를 화려하게 비추게 되는 거죠. 정말 천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중세 회화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은요, 보통 수태고지라고 불리는 작품입니다. 수태고지의 뜻은요, 수태, 즉 임신을 고지, 알려줬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신이 어떤 사건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네, 바로 성모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다라는 사건이죠. 그 사실을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중세 회화에는요, 성경의 이야기 혹은 기독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회화를 그리게 된 이유는 당시에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글을 읽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나 교육시설이 부족하기도 했지만요, 더불어서 책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책을 인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필사본, 즉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들어야 했고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책을 갖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이어야 했죠. 하지만 글을 읽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그림이 그려졌고, 이 그림이 성당에 설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들었던 신도들은 수태고지의 그림을 보고 이게 당시의 그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수태고지를 봐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어떠한 공간이 그냥 금색 평면으로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물들의 자세나 그다음에 묘사 이런 것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발달을 하지 못해서였을까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1세기경 고대 로마 시대 때 그렸던 그림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과 비교를 해보자면 아직 인류가 그림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1세기경에 그려진 이 그림은요, 바로 폼페이 벽화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고대 로마의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있던 폼페이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하루 만에 한 도시가 이렇게 화산재에 묻히게 됐었던 사건이죠. 나중에 발굴을 하고 보니까요, 한 저택의 벽면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실적이지 않나요? 화려한 두 개의 빨간색 대리석 기둥이 있고 그 뒤로 굉장히 화려한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공간의 표현이나 사실적인 묘사가 이미 발달을 해 있었지만 중세 때는 그런 묘사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좀 고대 로마와는 좀 다른 문화를 가졌던 민족적인 특성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종교적인 의미로서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려진 성서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듯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러한 중세의 문화는요, 굉장히 화려하게 꽃피었던 당시 비잔틴 문화, 동로마 지역에 있었던 비잔틴 문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비잔틴 문화의 대표적인 작품이 모자이크 작품인데요. 이 모자이크는 돌에다가 색을 칠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세계 각지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색 돌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한 이 작품에서도요, 역시 인물들의 표정이나 자세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세 문화를 짧게 살펴보았는데요.
중세 문화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높은 고딕 건축물을 만들었고 화려한 회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중세를 암흑의식이다라고 불렀지만 현대에는 사실상 다시금 중세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